63세 이정희 씨의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희생해온 63세 어머니.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고 결국 집을 떠납니다. 울산 바닷가에서 늦게나마 자유와 자존심을 되찾은 그녀의 인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이정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63년을 살아온 몸이 스스로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낡은 요가 삐걱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의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서울 변두리 2층 집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하얀 불빛이 낡은 싱크대를 비췄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씻어둔 쌀이 물에 불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물을 따라내고 새 물을 부었습니다.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익숙한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 반찬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그녀가 어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국 재료를 꺼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칼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썰고 파를 다듬었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4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것이 1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지우는 28이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을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희는 혼자가 되었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32의 지훈이 민서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제 신부입니다. 정희는 며느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정희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5년이 흘렀습니다. 손주가 둘 생겼습니다. 민서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했습니다. 그때부터 정희는 이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봐주실 수 있으시죠? 민서가 물었습니다.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지요. 정희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손주들이 귀여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빨래 좀 돌려주세요. 저녁은 뭐 하세요? 애들이 김밥 먹고 싶대요. 마트 좀 다녀와 주시겠어요? 우유랑 기저귀 떨어졌어요. 민서의 부탁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까웠습니다. 정희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가정이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된장을 풀었습니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습니다. 불을 줄였습니다. 도시락을 쌌습니다. 지훈의 도시락에는 밥과 김치볶음을 넣었습니다. 민서의 도시락에는 샐러드와 삶은 계란을 담았습니다. 아이들 유치원 도시락에는 김밥을 말아 넣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이었습니다. 곧 집안이 깨어날 것입니다. 정희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을 정렬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물컵을 채웠습니다. 할머니, 5살 준서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준서 일어났네요. 정희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눈곱이 끼어 있었습니다.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놨어요. 정희는 아이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민서가 머리를 묶으며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준서 오늘 유치원 소풍이에요. 김밥 싸주셨죠? 네,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민서는 도시락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눈맞춤은 없었습니다. 지훈이 셔츠를 입으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응, 먼저 먹어. 나는 애들 챙기고. 지훈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회사 출근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다녀올게요. 가족이 모두 나가고 나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돌렸습니다.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었습니다. 어젯밤 남은 나물과 밥 한 공기였습니다. 정희는 혼자 먹는 밥이 쓸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까지는 걸어서 15분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은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웠습니다. 상추를 씻었습니다. 쌈장을 차렸습니다. 배고파 죽겠어. 민서가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다 준비했어요. 앉으세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었습니다. 지훈과 민서는 회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반찬을 권했습니다. 시어머니, 내일 아침엔 미역국 해주세요. 준서가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래 좀 개켜주세요. 제가 입을 옷이 없어요. 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마친 가족은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유리창에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처진 어깨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정희는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림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필요로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렸습니다. 수건으로 젖은 손을 닦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내 삶인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도시락을 쌀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무언가 달라질까요?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올 때는 숨이 찼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수건을 하나씩 접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들었지요? 네, 오늘 회의가 많았어요. 민서는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구두를 벗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저녁 뭐예요? 된장찌개하고 생선구이 했어요. 또요?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요. 민서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해요. 냉장고에 재료가... 됐어요. 먹을게요. 민서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빨래를 계속 접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정희는 밥을 퍼주고 국을 떠주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훈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준서와 세희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것 짜. 준서가 생선을 밀어냈습니다. 그럼 국이라도 먹어. 민서가 아이에게 국그릇을 밀었습니다. 싫어. 맛없어. 준서야, 할머니가 해주신 거니까 먹어야지. 지훈이 말했습니다. 싫단 말이야. 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다른 거 해줄게요. 아니에요, 시어머니. 괜찮아요. 민서가 짧게 말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대화가 뜸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정희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가족은 각자 흩어졌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서는 아이들을 씻겼습니다.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씻었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민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물소리를 줄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말인데요. 민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부엌까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괜찮긴요. 어제 제가 출근하는데 어머니가 계단에서 비틀거리시더라고요. 그래?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집안일도 예전만 못하세요.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매일 해주시잖아. 알아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으시죠. 우리도 편해야 하고 어머니도 편하게 지내셔야죠. 그래서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요양원? 그건 너무... 왜요? 요즘은 시설 좋은 데 많아요. 거기 가시면 전문 간호사들이 돌봐드리고 또래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그럼 당신이 모든 집안일 할래요? 당신이 회사 관두고 어머니 모실래요?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둘 다 맞벌이잖아요. 애들 키우느라도 바쁜데. 알았어. 좀 알아볼게. 빨리요. 제발. 대화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그릇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떨어진 그릇이 깨졌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 괜찮아. 괜찮단다. 정희는 허리를 굽혔습니다. 깨진 조각을 주우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다치시겠어요. 지훈이 정희를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비켜섰습니다. 아들이 빗자루를 들고 파편을 쓸었습니다. 방에 가서 쉬세요, 어머니. 그래, 그럴게. 정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도 혼자 버텼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이것입니까? 정희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나는 짐이 되었구나. 깨달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희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 내 자리가 있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정희는 침대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짐으로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의지였습니다. 정희는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친구 강미옥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울산. 미옥은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찻집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전화했을 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쥐었습니다. 내일 전화해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옥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입을 열려다 참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미호가. 어머, 정희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나.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정희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정희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의 무시, 손주들의 불평, 요양원 이야기까지. 미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정희야. 한참 후 미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려와. 울산으로. 뭐?
내가 거기서 더 있으면 죽어. 내려와. 내가 방 구해줄게. 하지만은 무슨, 넌 평생 남 위에 살았잖아. 이제 내 차례야.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봐. 내일 다시 전화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울산, 새로운 곳, 새로운 삶, 가능할까요?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별이 보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희는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미옥에게 다시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을 먹었다가 저녁이 되면 무너졌습니다. 떠난다는 것,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국자를 들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괜찮아. 정희는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자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지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야. 괜찮단다. 그래도 밥 먹어라. 식겠다. 정희는 말을 막았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가족이 모두 나갔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땡 맞으시죠?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네. 정희는 사인했습니다. 큰 박스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제가 안으로 넣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정희는 박스를 끌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거실에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다 쓰러지겠구나. 생각이 스쳤습니다.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병원에 데려갈까요? 아니면 그대로 요양원으로 갈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장을 봐야 했습니다. 마트까지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을 골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민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장 좀 봤어요. 아이고, 제가 할 텐데. 말씀하시지. 민서의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정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민서가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네, 저희가 주말에 외출 좀 하려고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어디 가는데요? 친정에 좀 다녀오려고요. 애들도 외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가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민서는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혼자, 주말 내내 혼자 있게 됩니다. 무언가 가슴속에서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저희가 친정 다녀올게요. 그래, 알았어.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괜찮단다. 걱정 마.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안도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족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옥의 번호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정희. 어머, 정희야. 그동안 왜 연락 없었어? 미안해. 생각이 많았어. 결정했어? 정희는 침묵했습니다. 정희야. 미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두려운 거 알아. 근데 넌 이미 알잖아.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응. 주말에 내려와. 방 하나 구해뒀어. 월세는 부담 없어. 내가 아는 집주인이라 싸게 해줬어. 정말? 그럼. 우리 정희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정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빨리 와. 받아보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심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족이 짐을 챙겼습니다. 준서와 세희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일요일 저녁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정희는 현관까지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을 접어 넣었습니다. 속옷과 양말을 챙겼습니다. 세면도구를 담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첩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이 채워졌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닫았습니다. 지퍼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3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남기게 돼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나도 사람이란다. 나도 존중받고 싶고 내 삶을 살고 싶어. 너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렴. 건강하게 잘 살아라.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희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골목을 지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정희는 올라탔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렘도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울산행이었습니다.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정희는 플랫폼으로 나갔습니다.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올라탔습니다. 좌석을 찾아 앉았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물들이 사라지고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도 괜찮을까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이 상상되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정희는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기차는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울산으로, 자유로, 새로운 시작으로.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차가 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자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공기였습니다. 개찰구를 나섰습니다. 정희야. 미옥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껴안았습니다. 왔구나. 응. 고생했어. 미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가자. 내가 방 구해놨어.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차는 바닷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15분쯤 달렸습니다. 낮은 건물들이 늘어선 동네였습니다. 여기야.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미옥이 골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2층이야. 올라가 보자. 계단을 올랐습니다. 미옥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원룸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때? 좋아. 정희는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 내일부터 천천히 적응하면 돼. 고마워, 미호가. 뭐가 고마워? 친구 좀 도와야지. 미옥은 웃으며 나갔습니다. 정희는 홀로 남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흘렀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정희는 바다를 보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지훈이었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어머니,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걱정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정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습니다. 발밑으로 모래가 밀려갔습니다. 오래 걸었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미옥의 찻집에 들렀습니다. 정희야, 어서 와. 차 한 잔 마시러 왔어. 앉아. 내가 좋은 거 줄게. 미옥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국화차였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그냥 좀 쉬려고. 그래. 천천히 해. 정희는 차를 마셨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손님들도 오시는구나. 응, 단골들이 몇 분 계셔. 너도 심심하면 여기 와서 같이 있어. 그럴까? 그럼. 나 혼자 하기 심심했는데 잘 됐다. 정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오후에는 찻집에서 미옥을 도왔습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울렸습니다. 지훈의 전화였습니다. 정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훈입니다.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됩니다. 한 번만 전화 주세요. 정희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나야, 엄마. 어머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어디 계신데요? 집에 오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안 갈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서. 어머니, 지훈아, 엄마가 평생 뭐 하며 살았니?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키우고, 내 공부시키고, 내 결혼 준비하고, 그게 전부였어. 죄송합니다. 미안해하지 마. 그게 내 선택이었으니까.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차례야.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단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디 계신지는 알려주세요. 울산이야. 친구 집 근처에 방 얻어서 지내고 있어. 혼자요? 응. 혼자가 편해. 알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끔 전화할게.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찻집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모님, 오늘도 차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삶이 평온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쉬고 싶으면 쉬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찻집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했습니다. 어떻게 왔니? 미옥 이모한테 연락해서 주소 받았어요. 지훈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앉아라. 정희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 한 잔 줄게. 정희는 차를 내왔습니다. 지훈은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장모님 댁에서 살아봤어요.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서 엄마 눈치 보고 집안일 도와드리고 그때 알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래.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아니야.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왜요? 나는 여기서 살 거야. 하지만 지훈아.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이제 행복해. 여기서 내 삶을 살고 있어.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너도 내 가족 잘 챙겨. 민서한테도 잘해. 네. 그리고 가끔 놀러와. 엄마 여기 있을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미옥이 옆에 섰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잘했어. 고마워, 미옥아. 두 사람은 나란히 석양을 봤습니다.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날들이 올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눈을 떴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아침밥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방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작은 식탁에 앉아 마셨습니다. 바다를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오전에는 미옥의 찻집에 나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반겼습니다. 이모님, 오늘도 오셨네요. 그럼요. 우리 손님들 봐야죠. 정희는 웃으며 차를 내왔습니다. 찻집 일이 즐거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 미옥이 말했습니다. 왜? 그냥, 너도 좀 쉬어야지. 괜찮아. 나 여기 있는 게 좋아. 그래도, 너 요즘 매일 나오잖아. 정희는 웃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게 좋더라.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아서. 미옥이 정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어.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준서가 그린 할머니였습니다. 서툰 크레파스 그림이었습니다. 옆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세이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다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바다에서 행복하세요. 정희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편지도 있었습니다. 민서가 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처럼 대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훈이 장모님 댁에서 머물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언제든 편하신 때에 연락 주세요.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며느리 민서 올림. 정희는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진작에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지훈을 낳던 날, 남편이 떠난 날, 모두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삽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민서와 아이들도 함께였습니다. 어머, 어떡해. 연락도 없이 와서 죄송해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준서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희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서 많이 컸네. 세이도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정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요? 네, 어머니. 5명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렸습니다. 지훈과 민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다행입니다. 너희는? 저희도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집안일을 나눠서 해요. 아이들도 스스로 하도록 가르치고 있고요.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가 계실 때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힘들지? 네,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식사를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올라가요. 그래. 조심해서 가. 자주 올게요. 천천히 와. 너희도 바쁘잖아. 지훈이 정희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민서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너도. 아이들이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래. 할머니 여기 있을게. 가족이 떠났습니다. 정희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63의 나이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삽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정희로 삽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바다를 볼 것입니다. 찻집에 나갈 것입니다. 미옥과 웃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가족을 만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려왔다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밀려오고 빠지고, 상처받고 회복하고,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중요한 것은 계속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정희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며칠 후, 미옥의 찻집이었습니다. 정희는 차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이모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보기 좋습니다. 손님이 나갔습니다. 미옥이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응? 잘 견뎠어. 고마워, 미옥아.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뭘? 친구 좀 도와야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처럼 넓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가능했습니다. 자유로워졌으니까.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